네, 이 아저씨 최근에 호텔 분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 신문 광고에서 참 많이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분양을 한단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네. 김기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호텔 객실을 상가처럼 분양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객실 단위로 분양을 해서 호텔을 운영해가지고 그 경비를 빼고 남는 수익을 n분의 1로 나눠서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상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에 가장 많고요. 보면은 송도, 영종도, 평택, 용인, 이제는 태백까지도 분양형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초저금리 시대 때 특별하게 투자를 할 데가 없고 더군다나 상당히 높은 수익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워낙 처음 보는 상품들이라서 좀 주저주저한다 이렇게 보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요. 몇 년 동안 뭐 1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가능한 얘기예요? 네, 사실 저도 그거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굴리길래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은 내거는 조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장기간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은행 대출도 보장을 하고 은행 대출의 이자까지 책임을 져주겠다. 여기에다가 1년에 뭐 닷새면 닷새, 열흘이면 열흘 동안 호텔방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만 듣고 보면은 솔직히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도 성산포에서 현재 그 분양형 호텔을 분양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그쪽 조건 한번 들어보시죠. 50%에 대한 부분은 대출금으로 저희가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50%에 대해 가지고 잔압을 해주시는데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수익률은 저희가 11.5%를 갖다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5천만 원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4.5% 이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호텔 방 하나가 1억이다 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대출도 책임을 지고 10년 동안 대출 이자도 책임을 져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11.5%의 수익을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은 5천만 원만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년 동안이나 그것도 11.5% 보장. 좀 믿기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뭔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11.5%는 첫 해만 보장을 하고 두 번째 해부터서는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n분의 1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10% 이상의 수익을 5년 또는 10년 보장하겠다는 그런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운영을 해서 주는 수익을 가지고 주는 거지 대동강 물 퍼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장기간 보장한다?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면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관광업계가 지금 메르스 하나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호텔이라는 것도 뭐 경영이 맨날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언젠가는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암초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호텔 객실을 분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투자를 하는데 이 호텔이 잘 될 호텔 같으면은 11.5%가 아니고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11.5%를 보장을 했을 때 분양받으시려는 분은 찾아가서 그 근거를 따져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네들이 운영을 해서 11.5%를 줄 수 있느냐. 제가 그 부분 다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객실 가동률 저희가 65%를 잡았을 때 11.5%가 산정이 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도 전체 객실 가동률이 연평균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봤을 때 65% 객실 가동률과 82% 객실 가동률은 엄청난 좀 갭이 차이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해마다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되는지 물론 65% 객실 가동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객실은 얼마에 팔 거냐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호텔 방값이라는 게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언제 가느냐, 언제 예약을 하느냐, 또 뭐 VIP냐 뭐 해가지고 깎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옳다. 그러면은 괜찮은 상품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주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텔이라는 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근사한 브랜드가 좀 붙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또 신뢰가 가는 아니고 면이 혹시 있죠. 단독 브랜드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동네 여관도 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체인 하면 일단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체인이냐, 그리고 그 호텔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건 영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체인화돼 있으면은 그곳 투숙객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호텔이 진짜 장사가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본인이 투자한 돈 다 몽땅 잃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아무리 따지고 하더라도 마치 주식에서 상장 폐지가 되듯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망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조차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운영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예 수요가 아예 없거나 공실이 돼가지고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못 주거나 이랬을 땐 저희 회사가 문제가 야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주도 객실 가동률로 봤을 때 65%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하나의 우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텔이 장사가 잘 될지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주변에 호텔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객실 등기를 해둬야 됩니다. 등기를 해주는 업체가 있고 안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객실 등기만큼은 꼭 해두는 게 만약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도 자기 지분만큼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청산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윤영미 씨가 처음에 좀 착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따박따박 들어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김기석 씨 얘기처럼 투자로 생각해라. 잘 보고 이러면 좀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네네. 오늘도 저 주식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그 사물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뭐 크게 올랐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 벤처 투자가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사물 인터넷 기업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물 인터넷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그 테마주 같은 경우에 옥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많이 올랐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삼성 쪽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처럼 이제 대기업과 관련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실적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시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꼭 이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때 실적을 꼭 따져봐라 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이제 메르스 때문에 또 메르스 테마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마침 계셨죠. 테마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테마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물 인터넷을 안 하고 있으면서 정관에다가 우리 사물 인터넷 할 거다라는 공시만 해놓고 말하자면 그것만 집어넣어놓고 사물 인터넷 주식으로 구분이 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기술도 아니고 범용 기술을 가지고 아직 실적이 없으면서 사물 인터넷 주식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 자체가 꼭 사물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과연 그 테마를 가지고 실적이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식 개인이 투자도 잘 분별해야겠네요. 진짜 주식 투자도 어려워. 정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가거나 부활에도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본인이 많이 분석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아까 호텔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분석해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